시작할까요? 네. 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풀어드릴 거예요.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로빈슨이 지은 책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음식혁명 같은 경우는 좀 비교 같은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르포 형식이에요. 책 자체가 르포 형식이고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는 소, 돼지, 닭고기들에 대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냈어요. 사진도 되게 많고요. 이게 뭐 화면에 비치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좀 적나라하게 좀 보여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고서 고기를 먹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육류를 많이 먹죠. 얼마나 육류를 많이 먹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리더님들은 별로 안 드실 건데 별로 안 드실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에 비하면 훨씬 안 드시는 편일 건데 원래 바닷가에는 횟집이 많아야 될까요? 육고기집이 많아야 될까요? 근데 지금 현실 부산 쪽에 가보세요. 몇 군데만 횟집이고요. 물론 이제 그 회 타운 같은 데 빼놓고는 대부분 육고기집이에요. 이쪽 파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까지 줄 서는 곳이 어디예요? 양고기집. 그보다 더 줄 서는 데가 있어요. 양고기 말고 뭐가? 어마무시하게 줄 서서 먹는 집들이 있어요. 오리고기집. 연예인들이 이놈의 곱창 먹는 거를 유튜브에 띄우고 하는 통에 아주 곱창집은 신촌에 가도 줄을 서서 대기 의자에 앉아서 먹을 정도로 먹거든요. 근데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이 소내장을 먹는 민족은 몇 안 돼요. 이 부속이라는 걸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 뺏기는 거짓없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곱창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곱창이 뭐예요? 그냥 이제 소대장이거든요. 이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소대장이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가 뭐예요? 균도 균이지만 프리온 세포라고 얘는 1000도가 넘는 데서 삶아도 안 죽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소멸하냐 하면은 86도까지 올라가야 소멸이 된대요. 근데 기온이 86도가 올라가면 인간도 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프리온은 땅속에 떨어져서 생명체가 없으면 땅속에서 10년도 그냥 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변형 단백질이에요. 얘가 뭘 일으켜요? 광우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한테 뭘 옮기는 거예요? 인간 광우병이 일으키는 거예요. 뇌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럼 어제도 이제 사람을 만나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냐면 아이 때문에 고기를 안 먹을 수 없다. 그거 맞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 먹이고 키우냐. 먹여야 된다. 단 횟수를 줄여라. 그 방법밖에 없다. 횟수를 줄이고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아이들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오늘 올린 거 기사 중에서도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유치원 목동인가 거기 유치원에서 지금 식중독 돌았죠. 안산에서. 그러면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햄버거병이라고요. 햄버거병은 뭐예요?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패티를 덜 구웠을 때 일어나는 식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바짝 구워 먹으면 돼 그러죠. 그럼 바짝 구워 먹으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보다는 항생제가 더 문제죠. 지방에 있던 항생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걸 또 먹으니까 여름에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뭐래요? 설사를 하죠. 그게 균 때문이도 아니고 항생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좀 생각을 하고 먹어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딱 세 가지, 크게 보면 2장으로 돼 있어요. 2권도 2장으로 돼 있는데 1권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챕터가 멋진 닭, 두 번째가 가장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동물 돼지, 세 번째가 신성한 소, 네 번째가 어떻게 썰어도 그것은 여전히 소세지일 뿐.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뭐 식단마다 다른 결과하고 단백질 제공의 성장과 몰락 이렇게 갖고 1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 한 권 내용이 소와 닭과 돼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단백질이 얼마나 허구로 키워졌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책의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육식을 끊고 나면 그제야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는 짐승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를 끊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짐승들을 기르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이 대부분 새로운 것이어서 우리는 그 고기에 붙어있는 살육과 고문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소나 돼지나 닭을 볼 때 우리의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고기와 함께 닭의 분노와 돼지 및 소의 공포를 먹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어미 소가 보는 앞에서 송아지를 도살을 해요. 그 연한 어린 송아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분리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분노, 동물들이 안 쌓일까요? 그걸 우리는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맛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또 19페이지에 보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미국의 육류 제품과 유제품, 달걀 생산을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점점 더 처참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가련한 동물들을 그냥 살아있게 만드는데도 화학약품들이 필요하다. 그냥 살아있게 하는데도 화학약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료에 뭐 항생제니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덕분에 상황이 처참해질수록 사용되는 약품의 양은 나날이 많아졌고 그 결과 그런 동물들로부터 만들어내는 음식에는 갈수록 더 많은 호르몬제와 살충제, 항생제, 여타 셀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과 약품들이 축적되어 갔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집에서 뭐 채소를 해 먹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 들어오는 이 많은 화학물질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축들이 인위적으로 사육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 음식물에도 더 많은 잔류화학 약품들이 쌓여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 PCB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소독약 뿌리고 막 쫓아가던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금지 품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어릴 때는 무차별적으로 머리에도 뿌렸다라는 거죠. 네, 이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남극 바닷속에서 잡힌 어류한테서도 PCB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슈바이처는 3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믿었다. 생명 존중에 토대를 두지 않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자비를 베푸는 범주를 모든 생물체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인간 자체도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이분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슈바이처가.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성이라는 목소리가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인간을 진짜 인간이게 만드는 것은 모든 생물에 대한 인간의 자비심이다라고. 우리는 자비심을 갖고 있나요? 일단 자비심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 동물이 어떻게 사육됐고 무엇을 먹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리더님들이 아이들 밥을 줄 때 거기다가 농약을 비벼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뭐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줄여야 될까요? 맨날 헷갈리긴 하는데. 이 책의 또 60페이지에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종의 구분 없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하등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고 감정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도 얼마나 모순되냐 하면 반려동물을 왜 키워야 어떤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들과 공감을 하지 않나요? 감정이라는 걸 공감을 하는데 그들이 고통을 못 느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큰 문제예요. 어떤 종이건 간에 사랑을 주고받을 능력이 있는 어느 존재가 그 능력을 위협받는다면 그 존재는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줄 필요가 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에 굶주림과 육체가 괴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마르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는다. 이건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먹죠. 63페이지에 보면 이건 동물학자가 관찰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상처 입은 늑대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늑대가 술록에게 채여 어깨뼈가 부러진 채 피를 뚝뚝 흘리며 벌어진 오두막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짐승들이 흔히 그러하듯 혼자서 죽으러 가는 같더란다. 그런데 다른 늑대 한 마리가 매일 밤 고깃덩어리를 들고 오두막으로 찾아와서 불구가 된 동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닌가. 그 보살핌은 상처 입은 늑대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소, 돼지, 닭이 그런 고통들을 못 느낄까요? 부리를 자른다든지 꼬리를 자른다든지 돼지 꼬리를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는 맛있죠? 아닌가요? 우리는 맛있게 먹어요. 나부터도 맛있게 먹어요. 참 문제죠, 그죠? 92페이지 닭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92페이지에 있는 건데 오늘날 업체에서 선호하는 방법은 닭 부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옆 닭을 막 쪼아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부리 없애기라는 절차이다. 물론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닭들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상태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닭들이 서로 사납게 공격하는 상황 자체는 여전하다. 부리를 잘라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닭들은 이제 회사의 이윤에 큰 해를 끼칠 수는 없게 된다. 오늘날 닭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닭부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사람 손톱 밑에 부드럽고 예민한 생살처럼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조직이 잘려나가는 것이어서 닭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강제 털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닭이 이제 치킨이라고 안 부른다고. 치킨이라고 안 부르고요. 알 낳는 거는 브로일러, 고기용은 레이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고기를 먹기에 기르는 닭을 브로일러, 치킨이라고 안 부르고 아주 전문화되는 거죠. 또 알을 얻기 위해서는 레이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는 닭은 죽을 때까지 알만 낳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래서 레이어 암탉이 알 낳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강제 털갈이라는 방법을 쓴대요. 이거는 17시간 비춰지던 인공 조명을 다 꺼버리고 거진 모이하고 불을 안 비춰준대요. 그러고 나서 물을 주기 시작을 하면 다시 알을 전보다 더 가열차게 낳아버린대요. 이런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해요? 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계란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거죠. 생산 기계 공장이 돼버린 거예요. 닭조차도. 그걸 우리는 또 열심히 사 먹죠. 그죠? 그거하고 지금 그 사건하고 무항생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관계없는 거죠.
암탉이 죽기 전까지는 30시간 동안 모이조차도 안 준대요. 왜? 그 시간 안에 먹여봐야 살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무게에 관계없기 때문에 비용 줄이기 위해서 30시간씩 아무것도 안 준대요. 잡기 전 30시간 동안. 리더님들 30시간 동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야. 이건 닭에 대한 진실들인 거고요. 이제 돼지예요. 돼지에 관한 숨겨진 사실들. 돼지는 사실 IQ가 가장 높은 동물 중 하나로 놀랍게도 개보다도 높대요. 또 친근하고 사교적이며 장난치기 좋아하는 동물이다. 돼지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돼지가 또 뭐도 잡아먹어요? 뱀도 잡아먹죠. 왜냐하면 독사가 돼지의 비계를 못 뚫어요. 이빨을 물어봐야. 그래서 돼지는 무조건 뱀도 잡아먹어요. 와. 줄기식물도 먹지만. 132페이지에 보면 뱀이 달려들면 옆구리를 들이밀고 밟아 죽여버려요. 와. 그럼 독사의 이빨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갖고 돼지가 뱀 잡아먹는 사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막 질겅질겅 먹어버려요. 껌 씹듯이. 이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날의 몇몇 돼지 공장은 1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거대 산업체다. 10만 마리를 키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슬픈 거죠. 오늘날의 돼지 구역들은 대부분 판을 깔아 만든 바닥 위에 세워지는데 그 아래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고 돼지의 똥과 오줌이 자동적으로 그 속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떨어지면 거기서 계속 메탄가스니 뭐니 나오죠. 이거를 돼지들이 다 그냥 흡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후각이 고도로 발달된 동물이어서 굉장히 어렵대요. 그 공기 자체를 견딜 수가 없대요. 자연 상태에서 돼지 코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 뿌리를 구별해낼 수 있고 심지어는 땅속에 있는 뿌리의 냄새까지도 탐지해낼 수 있대요. 근데 자기들이 싼 똥오줌 냄새를 계속 맡고 있어야 되는 10만 마리가. 그게 건강하겠죠, 돼지들이.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삼겹살이죠. 그래서 굉장히 돼지는 항상 흙을 밟아야 되는데 밑에 그런 양철 같은 걸 깔아놨기 때문에 항상 발굽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돼지는 고깃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불구가 된 상태가 되기 전에 도살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 병든 돼지들만 잡는 거죠. 근데 족발도 맛있게 먹잖아. 먹죠. 그래도 족발은 좀 낫죠, 삼겹살보다는요. 왜요? 살만 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어떤 종류로 드시라 그랬어요? 수육이나 이런 형태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물에 삶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씨암돼지 한 마리가 낳는 새끼는 1년에 6마리 정도다. 정상적일 때 1년에 6마리 정도 낳는데 현대식 양돈업은 1년에 20마리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연구자들은 앞으로 얼마 안 돼서 그 수가 45마리에 이를 거라고 예고한다. 그러면 이게 생명체예요? 아니면 그냥 새끼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1년에 45마리 정도 낳고 나면 이 돼지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바로 가는 거죠. 1년에 45마리의 새끼를 낳으면 그 돼지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돼지를 맛있다고 삼겹살집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 있죠. 근데 오늘 신문에도 올라왔지만 골목 상거이 또 죽어간대죠. 다 써가지고. 또 돼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144페이지에 보면 업계를 흥분시킨 또 하나의 새로운 혁신은 배알 이식술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고른 암태지에다 호르몬을 투여해서 보통 하나나 둘로 배란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난자를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45마리까지 늘리기 위해서. 호르몬 조절을 하는 거죠. 자연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돼지 자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격렬한 꼬리 물어뜯기는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 돼지 꼬리를 물어뜯어갖고 파서 죽여버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죽어있는 돼지 살도 다 파먹고 그냥 먹는데요. 돼지들끼리도.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대부분 처음에는 꼬리만 물어뜯기지만 나중에 공격하는 돼지나 다른 돼지들이 물어뜯기가 계속되면서 등짝까지 파먹히고 만다. 그대로 둘 경우 그 돼지는 결국 죽은 상태에서까지 계속 뜯어먹히게 된다. 다 미치는 거죠. 그 미친 고기를 먹고 우리들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같이 미쳐갈까요? 신나죠? 또 이제 이건 소에 대한 얘기들인데 운송열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도살장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간대요. 그럼 몇 시간씩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잖아요. 하루 이틀씩은 막 서 있으니까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면 운송열이라고 열이 올라간대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위험한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운송열을 치료하기도 한대요. 왜? 열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약품 투성인 거예요. 소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클로람페니콜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가운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극단의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약품이에요. 이걸 노상 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동할 때. 참 슬픈 얘기죠. 180페이지에 보면 목축업자들은 아주 과민한 상태가 아니라면 소의 뿔을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이 평화스러운 동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쑤셔 넣어지지 않는 한 서로를 해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목축업자들은 뿔 자르기가 소에게 심히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자주 출혈을 가져오고 구데기가 들끓게 만들며 질병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들은 정기적으로 뿔 자르기를 당한다. 너무 번잡하니까 공격성을 모르는 소가 옆에 소를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뿔로 계속 뿔을 잘라내거든요. 소고기 맛있죠?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간 약품에 가다 사용인데 이제 10만 도 이상 소를 기르는 곳에서는 이제 먹이를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암모니아 깃털 섞은 톱밥, 잘게 자른 신문지, 플라스틱 찌꺼기, 쓰레기 하수 처리물, 못 먹는 수지와 기름, 양계장 부업, 시멘트 가루, 판지 조각 같은 괴상한 것들을 섞여서 살충제와 항생제, 호르몬제가 가미된 것을 먹이로 제공을 해준대요. 또 이 불쌍한 짐승들이 그런 것들을 먹도록 이로 해놓으면 냄새 때문에 못 먹잖아요. 꼬시기에 인공 조미료와 향료가 첨가된대요. 아까 얘기한 신문지 조각, 플라스틱 찌꺼기, 톱밥 이런 거에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돈을 좀 절약하려고. 네, 먹는 거 갖고 장난했었죠. 어린 송아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어린 숫송아지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숫송아지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송아지는 송아지를 낳아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래서 얘네는 소고기 송아지 고기로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태어난 지 하루 뒤에 경매장으로 보내진다.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 땅을 딛고 일어선 숫송아지들은 그곳에서 탯줄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송아지 고기 제조용으로 팔려간다. 그 제조 과정에는 4개월이 걸린다. 4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못 움직이게 나무 위에 가다 가지고 키우는 거죠. 어린 송아지들은 그러니까 유아용 음식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유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일종의 설비예요. 칸막이 방이라는 게. 송아지를 밖에 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둬놔야 돼요.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니까 찔겨지니까. 그래도 송아지들은 뛰고 다니니까 금세 근육이 발달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에다가 밑에다가 우리 밑에다가 목을 딱 걸어서 못 움직여. 이렇게 4개월 동안 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비싼 송아지 고기예요. 그들이 송아지에게 준 특별 먹이는 송아지살을 하얗게 유지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빈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먹이였다.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먹이였다. 그래서 못조차도 없대요. 쇠를 자꾸 핥으니까. 특별한 먹이를 먹는 4개월 동안에 계속 철분이 감소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은 몹시 만족해 한대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니까. 송아지들은 주의를 기울여도 병이 나기 때문에 경구용 약이나 주사약을 자주 투여해 주어야 한다. 가장 흔히 쓰이는 약품 가운데 두 가지가 니트로프라존과 클로람페니콜이다. 아까 얘기한 극단적인 상황에만 쓰는 것들이에요. 니트로프라존은 이미 발암물질로 공인된 약품이고요. 아까 얘기한 거 극소량 항생제도 안 들을 때 쓰는 거, 이동열을 줄이려고 할 때 쓰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인데, 예, 이런 아주 빡빡한, 이 사진은 뭐냐면 부리를 잘라놓은 사진들이에요. 부리들이 다 잘려져 있죠. 요 밑에 사진은요, 이렇게 빡빡이 집어넣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닭이에요. 그럼 위에서 똥이나 배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닭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죠. 또 돼지 같은 경우 여기 이 사진이 이 꼬리가 다 파먹힌 사진이에요. 이 다 보이죠? 이런데 다 파먹힌 사진들. 이렇게 해맑게 웃는 돼지거든요. 진짜 돼지가 웃네요. 웃죠. 그런 돼지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어린 송아지, 막 태어났잖아요. 얘가 하루 만에 어미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어떻게 크냐고요? 요렇게 크는 거예요. 고개도 못 돌리게 딱 막아놓는 거죠.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니까. 또 요 밑에 사진 이렇게 아예 그냥 목을 딱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근육이 안 생기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면 젖을 빨라고 이렇게 계속 송아지들이 안 논대요. 본능적으로. 이게 치킨 잡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죽은 상태에서 도축 못한다 그랬죠. 얘는 기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닭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돼지, 소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도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슬픈 현실이죠. 자, 오늘 보시니까 좀 어때요? 고기 드시고 싶으시죠? 오늘 저녁 때 삼겹살 파티 어떨까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는데 횟수를 좀 줄이시라. 그리고 먹는 방법을 좀 바꿔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겹살이 아니고 수육이나 아니면 뭐 그래도 족발 정도 이렇게 끓여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엔 2편으로 연결해서 고기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좀 안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짚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